대천여고 진로교사 이영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저의 영상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촌스러운 사투리 같구나. 왜 멋있는 표준말로 할 수가 없을까? 표준어로 성시경처럼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늦어졌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금융 지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님 또는 저랑 알고 지내는 선생님들이 들어보고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2020년은 코로나죠. 코로나랑 양적 완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긴 거 코에 찔리고요. 그때 아팠죠. 저는 눈물도 흘렸는데, 그때 일주일 정도 감금당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 있으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 양적 완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저런 단어의 뜻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의 저의 경제 상식은 도시의 아파트가 자동차와 같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영원으로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활동이 마비가 되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무진장 복사해서 시장에 뿌렸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아파트가 자동차처럼 영원으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대도시의 좋은 아파트나 또는 우량 주식, 비트코인 등의 가치가 폭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제관념이 바뀐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2020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유튜브에도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랑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나름대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 정부, 재무부라고 하죠. 그러면 한국에는 무엇이 해당하냐면 한국은 기획재정부 아시죠? 그래서 줄여서 기재부라고 합니다. 이 기재부가,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달러를 종이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국채라고 하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 국채, 일종의 채권이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일종의 빚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왜 사냐? 사는 사람은 이 원금에다가 나중에 채권을 돌려주면 뭘 받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달러, 이 국채를 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는 여러분들 일종의 빚이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국채 500달러짜리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이 국채를 발행한 것만으로는 얘는 종이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채를 누가 사가냐? 바로 미국 세계은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요. 이게 엄청난, 얘네들이 적게는 수천조, 많게는 1경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랑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건 체이스, JP,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의 이런 투자 은행이나 아니면 일반 은행들이 국채를 사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은행들이 익숙하냐면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 우리에게는 농협이 있죠. 우리는 지방에 사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은행에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KB국민은행은 거의 78%, 80%에 육박합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외국인 지분입니다. 하나은행도 70%, 그 다음에 신한은행 60% 넘죠. 우리 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은 46%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 지분 중에서도 가반수 이상이 누구 거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JP모건, 모건스탠리, 그 다음에 뱅가드, 이거 청바지 이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 그 블랙핑크는 들어봤죠? 근데 블랙록이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이 돈이 제일 많은 금융 민간회사가 누구냐? 바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돈이 자그만치 1경 5천조 원이 아마 넘을 겁니다. 뱅가드도 1경이 넘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등의 외국인 주요 주주들 중에서도 약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얘네들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었냐면 여러분들 1997년 말에 있었던 IMF 사태 아시죠? 이때 우리 은행들이 다 무너져갖고 미국의 자본들 얘네들한테 다 넘어간 겁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패권 다툼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그 독재 정권이라서 이 금융시장 자체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만약 개방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블랙락, 뱅가드, JP모건 이런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침투해서 바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양적 완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페이스가 안 먹네. 자, 돌아와서 아까 미국의 재무부가 500달러짜리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국채는 일종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국채를 돌려주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이 국채를 미국의 세계은행이 사서 500달러를 일단 재무부한테 줍니다. 자, 이 500달러 보이시죠? 이게 미국 재무부한테 500달러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고 나서 이 미국의 세계은행은 이 국채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구? 그렇죠.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이 한국은행은 그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그런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기관이에요. 웃기죠. 이 동네도. 민간기관이면서 이 미국의 패드를 장악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유대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세계은행도 골드만사스나 모건스탠리 이쪽 금융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 유대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미국의 이제 이 패드가 국채를 받아와서 이제 500달러짜리 바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달러를 누구한테 준다? 그렇죠. 바로 미국의 세계은행으로 가서 이 500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쉽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아니 아까 전에 미국 세계은행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국채를 미국 정부로부터 사오면서 $500를 줬잖아요. 재무부로 맞죠? 그런데 국채를 여기 패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갖다 주고 $500 받아왔으면 쌤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이 패드가 국채 받아가지고 새로운 화폐인 $500를 저 골드만삭스한테 줬죠. 그럼 이 골드만삭스가 $500를 미국 시장에 풉니다. 자, 풀면 아까 골드만삭스가 미국 재무부에다가 $500 갖다 줬죠. 이 미국의 정부는 뭐 예를 들면 신도시를 짓는다든지 뭐 다리를 뭐 건설한다든지 각종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 $500를 이 민간 시장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1000를 푸는 효과가 생기겠죠. 이렇게 양적 완화가 새로운 화폐가 시장에 공급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딱 5가지만 알면 돼요. 새로운 $500짜리 화폐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국채라고 하는 것과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채와 연동해서 화폐를 찍어내려면 3가지 주체가 필요합니다. 첫째 누구? 미국 정부, 한국 기재부, 한국 정부, 그 다음에 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뭐 농협, 우리은행,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양적 완화로 찍어내는 메커니즘은 미국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뭐 한국은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 미국 코로나 시기에 미국과 한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비교했냐면 이때 제가 경제 상식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뭐 뉴스에서도 막 그러고 정치인들도 그러고, 아니 그때 정권에서 하도 돈을 많이 찍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얼마를 찍어냈냐면 1300조 원을 찍어냈습니다. 그쵸? 그럼 미국은 얼마 찍어냈는지를 보니까 미국은 세계 경제 1위잖아요. 무려 얼마? 그렇죠. 1경 5천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경 5천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300조 원 중에서 그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지금 저희 부모님이 목욕탕을 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 목욕탕 하면서 아마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 목욕탕을 문을 닫았는데 다행히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은퇴 자금이 어느 정도 그 마련이 되어서 다행히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금융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될 만큼 엄청 중요하구나 싶어서 학생들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맞죠? 몇십만씩 받았잖아요. 1인당 약 77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게 약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1경 5천조 원을 받아서요. 이 중에서 약 1640조 원이라고 하는데 1700조 원 이상 더 풀었을 겁니다. 200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인당 아마 500만 원대가 아니라 700만 원대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보다 10배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제가 3프로TV든 다른 그 매체들을 접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세계 경제 1위고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낸 나라죠. 그래서 자국민들한테는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미국과 한국의 양적 완화의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를 무진장 찍어냈습니다. 뭐 장기 국채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용어가 어려워요. 이제 RP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국이죠, 소국. 그래서 이 한국판 양적 완화는
우리한테 돈을 많이 나누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때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미국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자산도 작고 서로 돈을 이때 급한 기관에 빌려주는 거를 엄청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초기 때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제 불안감이 많아졌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기관들이 평소처럼 돈을 안 빌려주다가 망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RP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리체이서입니다. 다시 사다.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단기간 빌려주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단기 채권이 아니라 장기 채권으로 길게 그 돈을 그냥 뿌리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채권을 뿌리게 되면은 돈이 빨리빨리 도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막는 긴급 방파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결론 짓는 건 이 당시에 우리 아파트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뺄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시장이라서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폭등했던 원인은 재난지원금은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이고 바로 1300조 규모의 그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하나은행, 농협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등등의 금융기관 등등의 새로 화폐를 찍은 것을 뿌리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돈들이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자산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